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서구입니다. 오늘 약간 시장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은 좀 맥 빠지는 하루였지 않나 싶네요. 하지만 여기 또 잘 생각해 보면은요, 종목별 장세가 좀 화려하게 펼쳐진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전강 후약으로 마무리됐지만 종목별로는 또 강세를 보이는 종목군들이 테마, 업종별로 나타나면서 나름 또 재미있었던 하루였기도 해요. 그러니까 투자자 어떤 종목을 쥐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상당히 오늘 체감 지수가 달라질 것 같은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양대 지수 모두 소폭 하락 마감했네요. 코스피 지수 0.4% 하락이고요. 코스닥 지수 0.2% 하락했는데 양대 지수 모두 뭐 보시면은 상승 출발해서 약간 밀리는 흐름이죠. 요 흐름 왜 그랬나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부터 한번 봐야 되는데요. 미국 증시가 다우 산업지수 하락했다가 그래도 장 막판에 끌어올리면서 강세, S&P도 하락했다가 강세 마감, 나스닥 지수는 그래도 0.7%까지 올라오면서 나름 강세를 보였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 상승하면서 나름 상승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달러 인덱스가 이게 크게 빠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달러 인덱스가 그러한 흐름이 나오니까 우리나라에서 소폭 하락하는 듯 하다가 다시 원달러 환율이 다시 최고치를 또 치솟습니다. 여기에 외환 당국, 우리나라 정부에서 개입이 있었어요. 구두 개입. 너네 우리가 이거 틀어 막을 거야. 뭐 이러면서 구두 개입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그러면서 약간 윗꼬리는 달고 내려왔지만은 이 원달러 환율 부담이 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조금은 외국인 기관의 매매가 위축된 흐름이 좀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양대 시장에서 모두 매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선물에서 5,700억 매도가 나왔어요. 뭐 기관은 뭐 사고 팔고 했지만은 나름대로는 여기 보시면은 지금 거래소인데요. 연기금, 보험 등 장기 투자 같은 경우는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금융 투자가 이 프로그램 매매에 따라서 매도가 됐다라는 점. 여기서 근데 약간 살펴볼 부분이 있죠. 우리 함께 살펴봤었던 부분, 이 선물 옵션 부분인데요. 오늘 어제 매수했었던 5천억 이상을 오늘 다시 매도를 합니다. 아직 저는 이 부분이 매도 흐름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이것을 이용해서 최근 흐름이 옵션에 포지션을 짠다 그랬죠. 콜옵션을 매수하고 풋옵션을 매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즉 옵션에서는 상승 포지션을 짜고 매도를 했거든요. 야,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선물 일단 여태까지 매수한 거 물량 조금 줄이고 옵션에서도 이거 미국 시장 올라가면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의미에서 옵션에서는 여전히 이틀 연속 상승 포지션을 짰단 말이죠. 외국인 같은 경우 어느 한쪽보다는 오늘 밤 미국 시장 야, 이거 어떻게 될지 한번 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보고 결정하자. 이런 형식의 흐름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런 흐름 안에서 장 후반으로 가면서 약간씩 밀리는 이런 흐름을 보여주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제가 말씀드렸었던 부분 다시 한번 보죠. 코스피 지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어제도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 2400 아래에서는 외국인이 선물 옵션에서 방어를 하고 끌어올리는 흐름이 계속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2400을 지지대로 구축하고 있는 역할 그대로 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 경계 매물이 좀 나온 것 같아요. 다만 여기에서 변동 요인이 환율이라는 부분이 좀 남아있기는 하지만 정부의 구두 개입이 시작됐다라는 부분, 달러 강세가 오늘 밤에 또 지속될까? 약간 떨어진다면 내일 한 번 더 쳐 올릴 수 있는 요건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 2401포인트입니다. 2400 아래에서는 외국인이 약간 선물 옵션에서 받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뭐 굳이 나쁘게 볼 필요 없지 않냐.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특징주 단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하나씩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또 신고가 하나솔루션 냈습니다. 드디어 55,000원. 지금 지난주에 있었던 이 저항대를 오늘 돌파를 했어요. 그리고 신고가를 냈습니다. 종가상 신고가, 장중 고가도 신고가. 자, 여기 보시면은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도주는 주도주 역할을 하는 거고요. 앞으로 남아있는 이러한 기대감, 꿈이 있는 실적이든 뭐든 하여튼 확장 가능한 꿈이 아직 살아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뉴스로 나왔습니다. 더불어서 뭐 현대에너지솔루션 이 신고가예요. 오늘 8% 상승했고요. OCI 같은 경우 오늘 15% 급등하면서 지금 신고가 행진은 못 따라가는 흐름인데 오늘은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15% 넘게 급등 마감했거든요. 요 이유 우리 잠깐 살펴볼게요. 자, 먼저 오늘 대표적으로 OCI가 많이 올라갔죠. 이러한 뉴스 오늘 장 전에 나온 뉴스인데 중국에서 강제 노동으로 인해서 또 막혔다. 중국 업체조차 한국 태양광의 러브콜. 이거 조금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죠? 뭐 근데 대강 뜻은 이래요. 중국의 강제 노동 때문에 수출길이 막혔다라는 거고요. 중국 업체조차도 한국 태양광 업체에 러브콜 좀 우리 물건 좀 줘 이랬다라는 것이죠. 그 부분 잠깐 살펴보죠. 미국에 이어서 유럽연합도 강제노동 금지법 추진. 이거는 강제노동 중국의 신장 위구르족 강제노동 이거로 인해서 만들어진 제품에 대해서는 못 사게 수입을 못하게 그렇게 만들었죠. 그런데 그것이 미국뿐만 아니고 유럽도 신장산 원자재가 포함된 상품 수입을 금지하게 된다. 원자재가 포함된 상품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표적인 것이 태양광 폴리실리콘이고요. 그리고 배터리 양극재 원료인 리튬 이 두 가지인데 일단은 오늘은 태양광 폴리실리콘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한번 보죠.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서 국내 태양광 업계의 반사이익이 기대되는데 중국 신장은 전 세계 태양광 폴리실리콘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지역이에요. 전 세계에서요. 중국이 가장 많이 생산하고요. 그리고 폴리실리콘은 태양광 웨이퍼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기초 재료예요. 글로벌 전체 생산량 기준으로 40%. 자, 그런데 이게 미국이든 유럽이든 수입을 못하게 만들어 버렸죠. 그러면은 다른 데서 어디서 만드는데 세계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OCI, 독일의 바커, 미국의 햄록 세 곳뿐이에요. 이 중에서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가격 경쟁력이 높아요. 자, 이러한 부분이 호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신장 지역 물건을 쓰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 흐름 안에서 우리나라 OCI가 수혜를 받는다고 하면서 오늘 그동안에는 이 폴리실리콘 가격이 야, 이거 중국에서 가격 조절한다고 했었는데 라고 하면서 뚝 떨어졌었거든요. 뚝 떨어지고. 이러한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급등하는 흐름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요 부분 여러분들께서 아주 잘 살펴보셔야지 되는데요. 하나솔루션, 에너지 대란의 유럽에 태양광 난방 시스템 구축을 한다. 요 뉴스입니다. 새로운 모멘텀이 생겼어요. 그렇지 않아도 에너지 대란에 따라서 태양광, 풍력, 원자력 여기에 집중적인 투자가 미국, 특히나 유럽에 앞으로 더 진행될 거라고 하는데 거기에 새로운 먹거리가 생긴 거예요. 태양광 난방 시스템 구축 하나솔루션. 자, 누구랑 하느냐? 하나 큐셀이 뭐 내보낸 자료인데요. 여기 지붕에 뭐 이렇게 태양광 그래서 그걸 갖다가 에너지 저장 장치를 놓고 그걸 난방을 돌린다라는 거거든요. 누구랑 하느냐? 삼성전자랑 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랑 유럽 난방 위기 해결에 나선다. 무슨 해결하니까 좀 평화적이긴 한데요. 결국에는 사업을 한다라는 거죠. 태양광 모듈과 에너지
저장 장치, 히트 펌프를 결합해서 친환경 전략으로 난방비를 절감하고 탄소 배출을 줄인다는 방침. 이 하나큐셀이 뭐예요? 하나솔루션의 100% 자회사예요. 그런 점에서 한번 봐야 되고요. 유럽 에너지 위기, 한화, 삼성엔 기회. 한화 태양광 전력으로 삼성 히트펌프 가동. 그래서 유럽 지역에 사업을 하는데, 야, 이거 그렇다면은 앞서 보셨었던 것처럼 우리나라 한화가 그래도 세계적으로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새로운 모멘텀이 형성이 됐습니다. 오늘 장 후반에 나온 뉴스인데요. 장 중에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신고가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신고가 행진 계속 하는데 매물대가 없는 거죠. 거래량도 밑에서 터진 거래량에서 계속 터지는 거래량이 줄지 않는 흐름. 그러면은 충분히 더 갈 여력 저는 있다라고 보니까 요 부분까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뭐 중간에 껴 있지만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 대장주 탄력이 좀 더 세다라 했죠. 예, 좀 더 센 흐름을 보이지만 역시 대장주는 뭐 바뀌지만 하나솔루션이 주도주로 분위기를 계속 살려나가는 흐름 안에서 놓고 본다면은 역시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건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시가 상위 종목이 대부분 하락한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 조금씩 소걸음이죠. 한 번에 뛰어가지는 않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소걸음, 예, 우보라고 하는데 올라가는 흐름이 나옵니다. 이 부분 역시 태양광, 풍력, 여기에 더불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방지법 수혜, 제일 큰 수혜는 LG에너지솔루션이 될 가능성 2차 전지에서는요. 그런다라고 해서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에 약간 오늘 못 미치는 흐름이 나온 종목이 있습니다. LNF 2% 하락했어요. 이거 왜 하락했냐? 아침에 장 시작 전부터 약간 이슈화가 됐었는데 어저께 장 끝나고 나서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죠. 2차 전지 핵심 기술 유출을 우려해서 미국 공장 설립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중국도 아니고 미국의 공장 설립을 허가하지 않았어요. 야, 이거 뭐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여기에 미국의 약간은 뭔가를 제시하는 흐름이에요. 지금 인플레이션 방지법에 의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타격을 입게 됐죠. 대표적인 것이 현대차, 기아.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뭔가 하나 카드를 좀 쥐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 핵심 기술,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미국에 가면은 또 거기서 또 잘 만들겠죠. 하지만 우리나라 내부에서의 경제 사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면은 너무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현대차, 기아 이 협상 하나의 카드를 가지기 위해서 이랬다라는 얘기가 좀 있으니까 요 부분 참고하시고요. 다만 이러한 부분이 지금 단기적으로는 뭐 악재 요소가 됐기는 했지만은요. 그렇게 큰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DSK라고 좀 그동안 거래가 안 됐던 종목이 오늘 급등했어요. 왜 급등했느냐? 미국의 2차 전지 공장을 증설한다. 상한가까지 갔었거든요. 이거 가만히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 전혀 아니에요. 최근에 흐름을 놓고 보면은 미국 여기에 투자를 한다든가 그리고 뭐 태양광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요. 인플레이션 방지법에 수혜를 받는 종목군들이 하나의 이슈가 또 나오면은 뉴스가 나오면은 급등하는 흐름이 나오거든요. 요 부분을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현재 상승 종목의 주류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방지법 수혜 이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또다시 동국제강 한 번 더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서 박스권 종가상 뿐만이 아니고 장중에도 전 고점을 완전히 높으면서 박스권을 돌파를 했어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며칠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요. 포스코 하락이 나왔죠. 오늘 여기에 대해서 왜 그랬느냐? 정부에서 태풍 피해로 인해서 포스코 공장이 가동을 멈췄고 그로 인해서 피해가 있다라고 했죠. 그럼 무슨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관리 소홀이 얼마나 됐기 때문에 하지 그리고 또 숨기는 게 뭐 있나? 이거 생산은 조금 더 늦춰진다고 하는데 뭐 숨기는 게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흐름에서 조사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오늘 급락을 했습니다. 4% 5%까지 급락했다가 낙폭을 조금 줄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 현대제철도 역시 소폭 하락했죠. 같은 업종 테마에서도 후회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포스코가 생산이 늦춰진다. 생산을 줄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품가가 상승하죠. 그 수혜 정도는 동국제강이 가장 클 거고요.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동국제강. 그다음 현대제철인데 현대제철은 뭐 시장에서 인정하기는 현대제철, 동국제강이 그래도 더 수혜를 받는 거 아니야?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만 철강주 전반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저평가 상태고요. 그 중에서 역시 대장주는 동국제강이라는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대건설이 최근 들어서 줄줄줄줄 미끌어 놨어요. 그런데 딱 지지대에서 지지를 받고 쭉 올라가는 흐름이 나옵니다. 왜 그랬느냐? IMF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지원을 하는데 강화를 하겠다. 지원 강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수혜 정도가 현대건설이 가장 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와서 현대건설이 가장 셌고요. 그 이외에 뭐 다른 종목군들 뭐 상승은 분명히 한 부분도 있지만은 현대건설이 대장주이고 대표주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 사우디 신도시 건설의 최대 수혜주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건설주에서는 현대건설이 여전히 긍정적으로 봐도 될 만한 요건이 된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상승 장 중에 이 장기 박스권 혹은 소외주에서 벗어나는 흐름이 나온 부분이 코리아나, 이츠한불, 한국화장품 이러한 화장품주였어요. 뭐 대표적으로 이 세 종목만 보죠. 이츠한불 2%, 코리아나 7%, 한국화장품 3%. 이 세 종목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대장주 역할을 과거에도 했었는데요. 이들 종목이 왜 올라갔느냐? 이제 뭐 실외에서는 마스크 벗고 다니는 사람들 꽤 많죠. 길 다니다 보면. 그런데 실내 마스크도 벗을 수 있다. 이러한 뉴스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화장품 좀 더 모멘텀을 받을 거리가 되는 거죠. 실외뿐만 아니고 실내에서도 그런다면 지금 뭐 이렇게 보면은 화장을 많이 하시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좀 옅잖아요. 색조 화장도 거의 이 마스크에 묻으니까 잘 안 하고 그 수혜를 받는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중국에서도 그러한 탈코로나 흐름이 나온다면 화장품주는 한번 세게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화장품주들에 대해서 서서히 관심도 기울여도 될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체감 지수는 상당히 달랐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일단 지지 권역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요. 주도주는 가는 흐름 안에서 요 부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주도주는 가는 흐름 안에서 그 이외에 IT라든가 다른 종목군들 경기 민감 주단이 요렇게 따라가는 흐름이 좀 나올 거거든요, 순환매로. 그러니깐 내가 다른 종목 가지고 있더라도요. 오늘 삼성전자 다시 하락했죠. 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좀 기다려 보지. 박스권 하단 이서구가 한번 말했었는데
거기서 바로 들어올리는 흐름, 박스권 아직 하단이야. 한번 기대를 해보시고요. 힘을 좀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인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꼭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